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북 리뷰는 아니고, 이 책 요새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요새 이제, 이거 주식책 아니거든요.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이 책인데,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요새는 확실히 주식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을 읽더라도, 모든 현상을 보더라도 다 주식으로 보이는 게 큰일입니다. 우리가 뭐 당구의 사랑에 빠지면 누워서도 천장에서 당구 그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책은 사실은 자기계발서는 아니고 그냥 천재들에 대해서 늦게 성공한 천재들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과학적 연구 결과나.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교양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책을 읽으면서도 상당히 많이 주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서 한번 이 책을 기반으로 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주알모에서 이제 막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이제 주린이고, 주식 어른, 주식 늙은이, 주 늙은이, 이제 계실 건데, 난 너무 오랫동안 주식을 했는데,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예전에는 정통 사업들을 분석하기 쉬웠다. 근데 요새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지금도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고, 그냥 일반 개미라 그러면 더더욱 그런 생각에 빠지겠죠. 나는 10년, 20년 했는데 전혀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뭐 동학개미 운동을 어떻게 동학개미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어떤 유튜브에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전문가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주식은 나쁜 것이다라는 이제 카더라라는 이제 정보 이미 대박 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다 불타 올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 실패하는 경험들이 또 이제 카더라로 돌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많은 좋은 정보들이 지금 저점 시점부터 우리가 그 3월 중순 말에 저점 시점부터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가 이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으니까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아마 동학개미 운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해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상을 들으면서도 역시나 너무 오래 주식 투자한 당신을 위한 조언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 주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목을 사실은 이걸로 달까 아니면 이걸로 달까 고민을 했어요.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이제 제가 피터 린치 영상도 남겨드렸는데 10루타 10배가짜리 10배짜리는 모르겠고 1.5배 50% 수익을 얻고 싶고, 2배가 적어도 2배 정도는 얻고 싶은데, 그런 기업들이 이미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올라 버렸어. 그런 기업들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의 과제이기도 해요. 저의 난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 빠졌던 이거는 주린이든지 아니면 늙은이, 주식 어른 분들도, 주른이 분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그 생각에 대한 어떤 안전한 방법은 아닌데 하나의 방법을 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좀 같이 공유한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책은 늦깎이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책이에요. 제목 자체가 늦깎이들에게 너무 희망을 주는 책이잖아요. 제목만 봐도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이라서, 내가 늦은 나이인데, 특히 나이가 꽤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실은 주식 책보다는 일반적인, 내가 늦게 어떤 것을 이제는 100세 시대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50대 아니면 지금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반 분들은,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것이면 평생 다닐 것은 아니고 제2의 직장, 제2의 직업을 마련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지금 시작한다고 늦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저 또한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희망적인 책이, 제목 자체가 희망적이죠.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제목에 중간 하나 넣었습니다. 늦깎이 주식 천재들의 비밀. 라고 해서, 그러면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맨 처음에 이 얘기 나와요. 그 서문에 생후 6개월째 아빠 손바닥 위에서 균형을 잡았고, 7개월째 생후 7개월 때부터 늘 퍼터를 질질 끌면서 다녔고,
그다음 2살 때 전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했어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엄청 유명한 사람,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조기 신화라는 이제 조기 신화를 만들었죠. 뭐든지 그러니까 스포츠의 천재들은 일찍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스포츠계나 아니면 예술계 이쪽에는 팽배해져 있죠. 빨리 그림을 피아노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기 싫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피아노 저는 나이 들고 쳤는데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쳐봤어. 근데 그때 질렸다고 그러죠. 그거를 피아노를 치게 만드는 거 우리 아이가 혹시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은 그쪽을 키워야지. 근데 대다수는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더 얘가 나와요. 일요일마다 아빠 스쿼시를 쳤다. 또 스키, 레슬링, 수영, 스케이트보드도 잠깐 시켜보았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10대에 들어서 테니스 가능성 보여가지고 나중에는 이 그림처럼 테니스 황제가 됩니다. 누굴까요? 네, 로저 페더러라고 합니다. 로저 페더러는 여기 10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생후 6개월 때부터 7개월 때부터 퍼터를 끌고 다녔었는데 얘는 어렸을 때도 테니스를 잠깐 가르치긴 이제 10살이 되기 전에 테니스를 가르치긴 했는데 조기 교육은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10대에 들어서야 열 몇 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돼 있어야 되고 나서야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늦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테니스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 후자 우리가 너무 그 조기 교육 신화에 빠져 있는데 약간 솔직히 조기 교육 신화에 대해서 까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책이 그래서 늦게 시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밸런스를 맞춘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문화가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서구든 동양이든 다 팽배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읽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화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30대 후반이나 40대 그리고 50대 특히 60대 아직도 살아갈 나이가 50년 반세기 이상 남으신 분들이 나는 이제 재능이 없어. 지금 피아노 친다고 내가 되겠어? 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40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20년을 피아노를 쳐요. 더딜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20년 피아노를 치면 60살 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노인들을 위한 피아노 레슨 교양반 백화점은 싸게 한 달에 10,000원이나 20,000원 내고 듣기게끔 하는 그런 반에서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을 쳤다. 20년을 투자를 하면 60살 때 그러면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그런 거를 근데 보통은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 조기 교육 신화에 팽배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늦었어. 나의 꿈은 실패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피아노를 10년, 20년 치게 되면 내가 10년, 20년 뒤에는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피아노를 잘 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사실 주식 천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책의 원제가 이거예요. 원제가 뭘까? 그러면 range라는 책입니다. range가 범위잖아요. range 그 밑에서 영어 원제 부제를 보면은 Why generalists triumph in a specialized world.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전문화된 세계이잖아요. 그 IT 금융계에 일한다 그래도 금융계에서도 그 은행에 증권사에 일하시는 분들도 뭐 나는 선물만 해.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엄청 많아가지고 나는 선물 말고는 딴 건 잘 몰라 라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드 월드가 너무 전문화된 세상에서 왜 제너럴리스트의 반대말이 스페셜라이즈드 월드에서는 스페셜리스트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제너럴리스트가 트라이엄프 성취를 이루어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라는 것을 밝혀낸 책이 레인지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로저 페더러 예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그 10살이 되기 전에 아까 말했잖아요. 스키도 하고 스케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구기 종목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포츠의 경험들이 사실 걔가 회고를 하거든요.
테니스 볼을 칠 때의 그 감각에 엄청 도움이 됐대요. 내가 스케이트보드로 균형을 잡는 그 감각이 테니스를 칠 때 몸의 균형을 갖는 감각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테니스로 시작해 테니스만 했으면 테니스의 감각밖에 없는데 스키 감각들이 테니스에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너럴리스트죠. 그래서 약간 상당히 재밌는 책이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주식 지금 시작해도 될까? 지금 여러분이 한 60대, 70대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식 시작하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도 있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나 주식 20년이나 했는데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실력이 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주식을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제목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달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늦깎이에 맞춰서 달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하면서 유튜브 영상 들으면서 새로운 알겠어. 피터 린치의 투자 고전 저 또한 읽으면서 알겠어. 신문사 종목을 찾으려고 했는데 알겠어. 근데 딱히 생각이 안 나. 알겠어. 투루타? 이루타? 알겠어. 근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목은 그럼 어떻게 레인지를 넓힐 것인가 겠죠? 이 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어떤 게 나오냐, 이미 여러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책에서 이게 질문이 나와요. 이게 이 책에서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당신이 의사인데 위장에 악성 종양이 있대요. 생겨는 환자가 있는데 수술은 불가능하고 그 정도 몸 상태가 안 좋아 수술하면 죽어요. 근데 수술을 안 하면 또 죽어. 근데 유일하게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광선을 쬐면 돼요. 근데 종양을 위장에 있는, 이게 짤 수 없다는 거예요. 자를 수 없어요. 메스로 자를 수가 없어요. 위장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광선이 딱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세게 해야 된다. 세게 강하게 집중시켜서 종양에 닿도록 하면은 종양이 죽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배 위에 쏘면은 지나가는 그 길에 그 종양, 그 광선이 너무 독해서 건강한 조직도 다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배꼽도 타버린다는 거지. 가기도 전에. 위에 가기도 전에 그 뱃살이 다 타버려. 다 건강한 조직들이 다 여기 까맣게 변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몸, 그러면은, 근데 강성근대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하면은 건강한 조직도 무사하지만 종양도 안 죽어요. 그러면은 진퇴양난이죠. 당신이 의사라면 당신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 책이 진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예시를 딱 하자마자 좀 생각해 보세요. 1분 정도,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은 진짜 바로 듣자마자 생각해낸 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실제로 이거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다음 사례를 알려드리면 많이 이제 프로티지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두 가지 사례를 더 추가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안 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 이걸 합니다. 옛날 어느 장군이 요새를 탈환해야 하는데 모든 군사들을 한꺼번에 요새까지 부르면 쉽게 요새를 탈환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요새에 가는 길이 너무나 바퀴살처럼 뻗어 있고 너무 길이 좁고 여러 명이 갈 수가 없고, 게다가 곳곳에 지뢰가 있어서 어떤 길로 가든지 소수의 그 군인만 갈 수밖에 없어요. 몇 명밖에 못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장군이 어떻게 했겠어요? 장군이 소규모 분대라 그러죠. 부대로 나누고 각기 다른 길로 요새로 향해서 거기서 1시간 뒤에 거기서 요새 앞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만나서 요새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답률이 30-40% 정도 올라간대요. 그리고 책에서 하나에 더 사례가 있거든요. 그까지 말씀드리면 거의 대다수 70-80%는 답을 맞춘대요. 여러분 답이 뭡니까? 여기까지 못 맞춰도 여러분 그래도 나머지 30-40%만 맞췄기 때문에 나머지 50%, 60%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답은 이겁니다. 조금 감이 오셨을까? 들어보면 아니면 이미 맞추셨거나, 뭐냐면 네, 광선을 여러 곳에서 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배가 있다면 위장의 한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새죠. 그 요새에 대해서 여러 지점에서 강선을 쏘면은 그 위장의 종양 위치에는 그 여러 지점에서 360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도 쏘고 위에서도 쏘고 옆에서도 쏘고 360도 강선 쏘게 되면은 각각의 그 위장에 가는 그
그 길목에 있는 조직들은 약한 강선을 쏘기 때문에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종양들은 한 곳에 집중, 돋보기층이 집중되기 때문에 강한 강선을 맞기 때문에 약성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이 책에서는 이 사례를 알려주니까 그 정답률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이 책에서는 유추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줘. 이미 여러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러네. 사례를 들으면은 이게 유추라는 거죠. 비슷한 거를 여러분 상상해냈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비슷한 지식들을 유추에 적용해내. 여기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과거에 여러분의 경험에서 가지고 와서, 이미 알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어요. 떠올리지 못했던 걸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해보면 여러분의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그 경험들이 있어요. 주식 과거 20년을 하신 분은 여러분의 10년 전, 20년 전에 IMF 시절 때 아니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주식 경험들, 그때 어떤 주식이 잘 나갔던데 라고 하는 경험들을 지금의 세태에 유출을 해보면은 오히려 쉽게 종목 발굴이나 투자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이 얘기 또 이제 여기 약간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 책에서 이게 담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제 3자 관도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조건 네이버 카카오는 무조건 가라고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을 이 책에 나오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해서 이거는 무조건 2배짜리야 라고 이제 투자 보고서 레포트를 애널리스트처럼 낸대요.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키움증권에 있는 레포트를 내려고 그런다고 하면은 삼성증권의 레포트 애널리스트가 썼던 그 비슷한 네이버랑 카카오 분석을 해놓은 그런 걸로 좀 보라고 얘기를 딱 한대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나면 의외로 좀 낮게 측정해냈던 그런 분들의 분석 보고서를 딱 보게 되면 그걸 보고 나면 수익률을 어떻게 될까요? 낮춘대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반대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의외로 수긍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되게 들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거에 꽂혀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추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유추죠. 사고 방식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책은 레인지를 넓히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조니 대표의 무조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식은 꾸준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영상을 들었을 때의 투자 방법과, 그 다음에 단타 트레이더, 단타 창원 갭이라든지 단타 트레이더의 그 방송을 듣고 났을 때 투자가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 아침에 9시 이제 개장 전에 조니 대표의 책이나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들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카카오를 살 확률이 높아요. 이미 고점인데도 그래 나는 5년 10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판단의 기초가, 왜냐면 유출을 어떻게 하죠? 조니 대표의 그 유튜브에서 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방금 창원개미나 이런 걸 딱 단타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시초에 추격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오를 때 말고 한 10시 반 정도에 추격 매수를 해서 오름세가 있으면 오늘은 오른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빠져나온다. 1, 2% 먹고 빠져나온다는 각오로 들어가서 매수 세력이 강하면 오후에 빠져나오라. 이런 단타 영상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단타를 할 확률이 높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유추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나의 직관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 그 쾌감, 희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만 너무 거기에 올인돼가지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직전 유추에서 그냥 판단을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 유추를, 레인지잖아요. 여러 가지 유추를, 조니 대표 유추랑 단타적인 유추랑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리먼 브러더스, IMF의 유추, 자기의 경험의 유추를 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균형 잡힌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레인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러죠. 너무 한 곳에 올인돼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근데 나는 이제 주린이고 경험도 사실 나는 이제 20대 분이야. 20대 초반 대학생 분이야. 이제 경험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야.
그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 너무 그냥 나는 20년 동안 사실 투자했는데 그렇게까지 별로 생각 없이 계속 카더라 주식을 하셨어. 너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또 레인지를 더 넓힐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유출을 하겠는데 알겠는데 나는 리몬 브라더스도 경험 안 했고 IMF도 경험 안 했고 제가 그러거든요. 이번이 처음 경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경험을 네 말로 알겠는데 내가 무슨 그렇다 시간 많아가지고 무슨 지금 역사책을 볼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주식 내에서도 경험 제 생각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게 뭐냐,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이게 웹 버전은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최고 종목과 상승 종목과 오늘의 최고 하락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봐요. 최고 종목들은 뭐길래 오르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잘 알고 있고 제가 처음 액티브? 이거 뭐지? 라고 찾아봐요. 저는 오히려 오른 것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 하락 종목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오늘 갭 같은 거 찾아봤고 메이서 리치가 뭐길래 이렇게 떨어졌지? 라는 것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웹 버전은 제가 웹사이트는 못 찾았고 스마트폰의 앱에는 여기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52주 그러니까 1년간이죠. 1년간 최고 상승 종목이 있고 52주 1년간 1년 중에 최고 하락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 하락 종목을 오늘 개수였나? 개수가 최고 하락했더라고요. 개수 청바지 개수 있잖아요. 개수는 나이키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개수는 왜 이렇게 폭망했지? 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것도 있고 몇 개 얼라이언스 데이터 리서치인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아마 분석하는 데이터 기관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못 찾아봤어요. 언뜻 봤어요. 그래서 재무 구조나 이런 거 보고 왜 이렇게 떨어졌지? 라고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찾아본다고 그러면은 이 경험이 매일 쌓이면 지금은 되게 필요 없겠죠. 야 이미 최고 하락했는데 지금 뭐 그럼 너 들어갈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일시적 악재로 최고 하락을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들어간 거고 그렇다고 제가 근데 대다수는 50주 최고 하락 종목은 위험해서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유의미하다라고 길게 보면 이 책 레인지라는 이 책에 빗대어서 길게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얇게라도 미국의 그 최고 하락 종목은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잡주라고 그러죠. 잘 모르는 여기 밑에 있는 얼라이언스 데이터에 있는데 10.96% 떨어졌죠.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회사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조금씩, 재무제표는 어쩌고, 여기는 업종이 뭔지, 기업 계열을 또 봐요. 여기는 업종을 이걸 하는 회사구나. 그 다음에 많이 요새 떨어지고 있는 게 에너지, 석유 말고, 셰일가스나 에너지의 그 조그만 회사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흐름도 보이는 거죠. 요새는 석유도 그렇지만 에너지 업종들이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에너지 업종들이 사실은 많이 망했다라고도 요즘 많이 기사에 나오잖아요. 요새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넓혀서 죄송합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최고 상승, 최고 우리가 한국에도 뭐 코스피에 800개, 그 다음에 코스닥에 1200개, 2000개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물론 요새는 퀀트 투자를 해가지고 다 종목별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그것도 저도 관심이 있긴 한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필터링 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좋긴 한데 여기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봐가지고 관심 종목들로 내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를 내가 그래서 메이서 리치를 한번 찾아봤어. 근데 나중에 또 메이서 리치가 꽤나 실적이 개선되고 많이 올라가. 그러면은 왜냐면 오늘 제가 찾아봤던 게 새벽에 찾아봤던 게 루이슨 커피가 최고 하락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루이슨 커피가 뭔데? 루이슨 커피 몰랐어요. 근데 중국 자본이 뭐 들어와가지고 제가 생각해봤군요. 엊그제 제가 영상 때 미국이 실업자가 많으면 뭐가 잘 될까 생각해봤어요. 스타벅스는 제가 너무 고점 사가지고 저는 이제 스타벅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78달러까지 올랐기 때문에 70 초반 70이 깨져가지고 밑에 있다가 7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스타벅스 나도 실업자라면 하루 종일 나는 5,000원 내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망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 그러면 책도 읽고 공부도 하려고 그러면 도서관도 가겠지만 커피숍 만만한데 근데 스타벅스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커피숍 많이 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나는 할 일 없으면 집에 있는 것보단 계속 커피숍이 낫겠어. 재택근무 하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무급휴직 하라 그러면은 제2의 스타벅스만 어딜까라고 해서 루이슨 커피가 보이더라고. 근데 루이슨 커피를 중국계 자본이 갖고 무슨 회계 조작을 해서 상장 폐지 위기가 있다. 근데 기사 찾아보다 받았어 새벽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52주 최하 종목들만 계속 찾아봐도 여러분의 그 레인지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주, 2주, 한 달, 두 달, 그 다음에 1년, 2년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한국도 이렇게 매일 찾아보면 한국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보게 되고, 시장에서 요새 최고로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고, 최하도 중요해요. 최하들이 결국에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최하잖아요. 50도 치기 최하면은 결국에는 정말 잡주거나 아니면은 반등의 기회가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주 최하를 엄청 좋게 봐요. 좋게 보고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다. 무조건 기회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저가 매수는 무조건 옳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있는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규정한 재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레인지 넓게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럼 하나 더 있어요. 뭘까? 여러분이 저는 정말 이거 저 여기서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20, 30대는 미국 주식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니 대표가 저도 유튜브 좀 보다가 한국 주식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요새 사람들 미국 주식에만 꽂혀 있는데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한다. 저도 약간 일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역시나 제가 잡주 아닌 잡주를 하나 샀는데 제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고 이거는 오른다라고 보고 첫날 10%가 딱 올랐어요. 그래서 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5%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 4% 먹고 빠져나왔어요. 어제. 역시 한국은 단타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제가 우직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일일 단타를 끝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붙여졌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도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 그래서 조니 대표는 한국의 주식들이 너무나 외인 세력진에 휘둘려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한국 주식 주가는 너무 싸다. 미국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충분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 동학개미 운동은 되게 좋게 본다. 그러니까 20대 지금의 20대 30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니 대표의 동학개미 운동 계속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어린 10대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게임하는 NC소프트 주식을 자기가 사가지고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이 친구들이 커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이 20대 초반이 됐을 때 주식으로 부모가 사준 주식으로 자기 부가 늘어난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또 주식에 주식이는 좋은 것이구나 참여를 하게 되면서 주식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도 저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놓은 걸 사실 5, 10년 뒤에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 손절을 하고 있는데 조니 대표의 아까 유추적 관점 같은 거 조니 대표의 유추적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위험하진 않고 너무 여기 올인하게 되면은 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옆에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요새 너무 미국으로 간다. 근데 우리 머릿속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미국과 한국. 아마 대다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진 게 이겁니다. 이렇게 유럽 지수도 있고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유로스탁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태리도 있거든요. 다 영국만 파운드를 따로 쓰는 거 다 유로라는 화폐를 쓰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유튜버가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통화 다운화를 통해서 통화 분산도 한다. 사실은 약간 일리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레인지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 딱 보냐 그러면 유럽에서 최고 상승 종목이 있고 최고 하락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고 상승이 도이체 방크 봐요. 독일 뱅크죠. 아마 이게 독일의 중앙은행일 겁니다. 오, 근데 모르는 기업도 많죠. 멜크, henkel. 이거 뭐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 하락 종목 돈에 컨티넨탈 이런 거 뭐지? 뭐야? 코베스트로?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또 찾아봐요. 저는 그래서 약간 오늘 유로나 아니면 영국 파운드를, 환율을 좀 보고 일부를 환전을 해볼까 생각을 해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전 투자하지 않고는 절대 관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특히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항공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델타가 빠졌을 때 지금 350까지 회복했는데 원래 한때 600까지 600, 700을 호령했던 파운드로 그 회사예요. 근데 비단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25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600에서 절반 이상이 빠진 거죠. 반타가 이게 회복만 된다 그러면은 2루타예요. 2메가달인데 근데 지금 350까지 올랐어요. 그래도 많이 빠진 상태죠. 근데 250대 내가 파운드로 환전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쳤죠. 이미 100 거기서 100지수 100이 더 올랐잖아요. 250에서 100이 더 올라와서 지금 35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롤스로이스는 자동차도 있고 항공기도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넓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국에서 초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유럽에서도 초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환전해 놓고 실전 투자를 해봐야지 세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만 볼 게 아니고 유럽 시장에도 기업들이 관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좀 여러분의 레인지를 넓히게 되죠. 그러면은 역으로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되죠? 코스피나 코스닥을 선택할 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게 인기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주식만 생각하지 말고 부의 추호차선 얘기했잖아요. MJ도 많고 사업도 생각하신다면 유럽에서는 이게 인기인데 곧 한국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감각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인기 있는 기업들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늦깎이 주식 천재, 늦깎이 사업 천재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정말 이거 제가 명불허전이라는 게 TVN 그 드라마인데 이게 한 3, 4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일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때 우리가 타임슬립 드라마가 엄청 인기 있었을 때 이게 이게 누구지?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 남자가 조선의 명이에요. 명침. 대침이죠, 대침. 침이 엄청 길잖아요. 대침으로 수술 없이도 이 사람은 이제 서양 메스 들고 있잖아요. 메스로 수술로 하는 거고 수술 없이도 뭐 이렇게 그 대침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혈자를 잡아가지고 크게 수술 없이도 수술 완치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이 사람도 메스를 해서 좀 배워요. 서로 그러니까 콜라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타임 슬립 드라마가 엄청 인기 있다가 이게 약간 거의 꺾였을 때 나와가지고 무슨 또 타임 슬립 드라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드라마들 보면은 의외로 조선시대에 왔던 사람들이 처음에 적응 못하지만 나중에 엄청난 그 성공을 하거든요. 왜 성공하냐? 창의적이다. 이 사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이 사람이 조선시대의 관점에서 이 시대에 약간 적응하고 나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했던 못했던, 그러니까, 현대 의사가 생각하신 메스로만 생각하는데 대침적 접근법, 대체의학적 접근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은 메스적 관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도 충분히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조선시대 역사에 되게 빠삭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역사가 시기가 어떻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대응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서양의 나라를 뺏기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역사는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유추적 사고 내가 역사는 잘 알고 있는데 난 투자는 젬뱅이야 라고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역사를 유추적 사고만 잘 해낸다면 투자 전문가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유추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사례 얘기를 들으면 아 맞네. 조선시대의 역사, 조선시대가 시기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뭐가 제일 잘 팔렸다라는 거에 되게 빠삭한 사람이면 지금 이 시기에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이게 엄청 잘 나갔고 그 정치 세력은 이거를 뭐 정전법이라든지 과전법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즉위의 정부들도 이때 모양이 되게 비슷하다. 유추적 사고를 가지고 그러면 정부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손절 유영두 회장님 계속 영상 보고 있는데 탈원전 정부는 탈원전 하는데 온전을 하겠다라고 해야지 한국전력이 10배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모멘텀이라 그러더라고요. 모멘텀이 정부의 정책 같은 게 모멘텀으로 들어와야지 결국에는 그게 갑자기 확 일반 기미들 세력의 관심을 받으면서 갑자기 두세 배, 세네 배, 10배까지 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모멘텀인데 그런 이제 그 조선의 역사관을 우리 정책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정책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유추적 사고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의 종목에서 먼저 그 종목을 선점해 올 수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들이 우리의 정책을 미리 유추적 사고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알못인데 하나도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너무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너무 한국 주식이나 너무 미국 주식에만 꽂혀있지 말고 좀 전 세계를 좀 나는 주식만 공부할 거야 라는 분들은 좀 유럽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것도 좋고 나는 그 다음에 아니야 제 말씀대로 그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 오늘 내가 역사를 읽은 것을 주식에 적용해 보겠다는 그 유추 사고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유추 사고를 한번 사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고 실험을 계속 해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뛰어난 제너리스트가 되는 거죠. 뛰어난 제너리스트가 되면은 뭐죠?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늦깎이 천재의 터널의 비밀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늦게라도 크게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나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경험 다양하게 하시면 되고 이미 늦었다고 하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미 엄청난 다양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유추를 해보는 사고 실험 계속 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또 추가적인 경험을 계속 다양하게 해보는 경험을 쌓아가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정말 재미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장담하는데 충분하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투자 성투하시고 우리가 또 돈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벌기 때문에 행복한 투자 행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